안녕하세요, 성형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부산의 구도심이죠. 네.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주택 제8구역 네. 재개발 구역에 나와 있는데 네. 상당한 구릉지예요. 보니까 네. 상당한 구릉지고 그 사업 구역의 규모도 좀 웅장한 편이고, 네. 그리고 한 바퀴 쑥 돌아봤는데 다세대보다는 단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에 만약에 이런 지역이었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죠. 서울에 이런 지역 약 300% 정도 가까이 되는 용적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상 35층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7%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용적률을 받았는데, 지금 작년 2020년 7월 달인가? 그때 아마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것 같아요. 난 것 같고,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를 하는 단계겠죠. 건축 심의도 받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가 워낙 유명하죠.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 문제 때문에 지금 조합 간의 갈등이 일어난 상황인데, 일부 비대위들이 일단 현재 시공사로 선정됐었던 그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에 대해서 좀 뭔가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또 인용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현 조합 측에서는 아예 어떻게 하냐면 본안 소송으로 가자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장기간 좀 소송이 좀 예상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연 8구역 같은 경우 뭐 사업비가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런 큰 구역이죠.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건설에서 단독 입찰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 비대위들은 사실 포스코 건설을 그렇게 이제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고, 일단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신뢰하지, 얘네 좀 이상하다, 포스코 건설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건설사를 좀 해보자 라는 쪽과, 건설사 거기다 다 비슷비슷하다 인 쪽이 이제 대립을 해서 충돌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과연 나오느냐, 서울에서 이종주거지역인데 2배 이상의 분양을 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여기는 약 1350명의 조합원인데 분양은 3500세대를 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고, 그래서 이제 쭉쭉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워낙 강성 비대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투자 들어가서 사업시행 인가 정도의 피를 먹고 나와도 좋지만, 이제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칼럼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적어야 되고, 여기 지금 임장을 한 바퀴 싹 돌았는데도 분위기가 좀 쌀벌합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밤에 그 순찰차들이 출동하는 횟수도 잦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그 이유는 이제 주민 간의 이제 불화죠. 주민 간의 불화로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구역이다.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구역이고, 입지적으로도 부산역이랑 좀 가깝죠. 부산역이랑도 좀 가깝고, 구릉지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땐 괜찮고, 여기 이제 대연 8구역을 제외하고도 그 인근에도 재개발구역 보시면 이제 구릉지죠. 웬만하면은 주민들이 합심을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부산에 재개발을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산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신축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공급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 경우에 나중에 미분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가. 그럼 이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건설사를 원하는 것도 당연한 그런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과연 어느 아파트, 어느 재개발 구역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서울 재개발 지역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구릉지임을 좀 나타나는 그런 사진이고요.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도 지금 가격대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여기도 지금 가격대가 앞에 보면은 이제 네. 뭐 텃밭이랑 나대지 네. 폐가도 좀 있어 보이는데 앞에 보였던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저기 네. 앞에도 지금 개발 현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서울에 있는 재개발 지역도 이미 근처에 있는 준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5년 이상 된 준신축 아파트의 시세랑 맞먹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잘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산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부산시는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 계획을 재편성하려고 한다. 네, 그게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 회원 중에 부산 재개발 투자해도 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어서 네, 당연히 투자해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은 지금 현재 70년대 80년대 구축되어 있던 일자리들 있죠. 박정희 네. 정권 시절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구축해놨던 네, 그쵸. 네. 일자리들이 하향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소득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개발은 계속 하고 있다. 근데 개발을 네.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네, 지금 이 부산의 구릉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들의 노후도가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네, 그렇습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부산시장은 개발의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게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거나 그리고 지금은 개발이 잘 돼서 지금 고점인데 많이 비싸졌는데 이제 나중에 공급이 한 번에 확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평준화가 되죠. 네, 가격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재개발 매물을 한 16억에 샀는데 아까 네. 그 이제 우동 3구역처럼 네, 근데 이게 잘 올라주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를 치거나 마이너스를 치진 않겠죠. 근데 네. 16억이나 들였는데 추가 분담금도 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막 고작 올라봐야 1, 2억이 오르고 그게 이제 1, 2억 오른 게 10년 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리 회원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조합 설립 인가난 곳에 들어가서 건축심이나 사업시행 인가 정도만 먹고 빠져나와야 된다. 근데 워낙 핫한 지역들 수영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같은 경우 뭐 그런 재개발 구역은 워낙 핫하죠. 사실 네. 그 서울의 재개발 투자처처럼 부산의 수영구나 해운대구 같은 재개발 구역이든 뭐 이런 곳들은 재건축도 포함해서 네. 전국구 투자자들이 염두하는 곳이어서 오르면 서울 오르듯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사업성이 2종 7층 이하의 주거지역이 없어서 사업성이 꽤 괜찮은 곳들이 많아서 단계 승인이 서울보단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그 정도 피만 먹고 나오기엔 상당히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 보니까는 입지는 괜찮아 보이는 게 또 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일단, 과연 그러면 이거 서울의 재개발 구역 네. 지금 가격대가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가격대랑 거의 엇비슷하던데. 네, 엇비슷하죠. 엇비슷하던데 그러면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를 사야 하느냐 여길 사야 하느냐 뭐 네.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투자자들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디를 사야 하는지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칼럼으로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그 사업구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